하지만 여기에서 벤 데이비스는 침투를 하기는커녕 거의 이 자리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손흥민이 측면에서 뭔가를 만들어가기가 아주 힘든 그림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토트넘에서 어떻게 했냐면 벤 데이비스보다 훨씬 중앙에 있던 메디슨이 이 역할을 대신했어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울버햄튼에게 1대1 패배를 당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울버햄튼이 세운 탄탄한 수비벽을 토트넘의 공격진이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히려 역습으로 위협을 받게 되는 그림이 이어졌어요. 여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양 풀백의 모습이 정말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원래 나오던 우도기와 포로가 모두 부상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왼쪽엔 벤 데이비스, 오른쪽엔 에메르송이 나왔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풀백을 굉장히 특이하게 쓰는 감독이에요. 볼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움직임의 방향이 측면이 아니라 비교적 중앙을 향합니다. 보통 측면과 중앙 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하프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가는데 가장 측면은 기본적으로 윙어들이 고정돼서 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윙어들보다도 득점을 하기가 더 쉬운 곳에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윙어들에 비해서 중앙에 있기 때문에 볼만 잘 받으면 직접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는 이날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수들이 상황이 됐을 때 제대로 된 위치를 잡지 못하거나 볼 처리 과정에서 아쉬운 모습들을 보였던 점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왼쪽에 있는 벤 데이비스의 모습을 다뤄봤습니다. 좀 더 문제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메디슨과 벤 데이비스의 모습을 비교해서 볼 건데요. 먼저 메디슨이 보여준 모습부터 보자면 지금은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이 모두 후방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르가 상대적으로 측면에 있는 에메르송한테 볼을 넘기면서 1차 전개가 이루어졌어요. 앞에 공간이 난 상태니까 괜찮은 선택이죠. 여기에서 주목할 건 메디슨의 움직임인데 지금 당장은 정중앙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에메르송이 있는 오른쪽으로 전개가 되니까 어떻게 움직였냐? 바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가장 측면에 고정이 된 쿨루셰비 볼을 받았으니까 상대의 가장 측면을 맞는 수비수는 쿨루셰브를 막으러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수비수의 뒤를 노리겠다는 의도예요. 물론 울버햄튼이 5명의 수비수를 뒀기 때문에 이런 메디슨의 움직임을 앞에 있는 이 선수가 잡아줄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쿨루셰브이 1대1의 대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점과 메디슨이 침투를 하면서 수비 라인을 크게 뒤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상대의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의 공간을 누군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이점을 발생시켰죠. 그래서 비록 이 장면에서 쿨루셰브이 다시 뒤로 돌린다는 선택을 하긴 했지만 볼이 넘어가자마자 바로 하프 스페이스를 타격한다는 메디슨의 이 움직임 자체는 팀의 공격 전개를 위해서 상당히 괜찮았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반대편에선 그렇지가 못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벤 데이비스의 모습이 나올 차례예요. 지금 볼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다시 넘어가는 중이죠. 어차피 주변에 보낼 선수들한테 모두 수비수가 붙었기 때문에 줄 곳은 반대편에 반더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볼이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전환이 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공미인 메디슨은 지금 오른쪽으로 크게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손흥민과 히샬리송 사이의 공간인 왼쪽 하프 스페이스는 풀백인 벤 데이비스가 올라와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실제로 벤 데이비스가 적절한 위치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진 참 좋았는데요. 여기에서 반더벤한테 볼을 받게 된 손흥민의 상황이 아까 오른쪽에서 볼을 받은 쿨루셰브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 이유가 바로 벤 데이비스의 이후 움직임 때문인데 아까 메디슨은 쿨루셰브의 볼을 받게 되니까 앞으로 침투를 했었죠. 근데 벤 데이비스는 달랐어요. 몸 방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흥민한테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상대도 아까와 다르게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의 공간도 좁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됐고 상대의 수비가 촘촘했기 때문에 그만큼 토트넘이 공격을 만들어가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그럼 벤 데이비스는 여기서 어떻게 움직였냐? 크게 돌아서 손흥민보다도 측면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이렇게 움직이는 건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거죠. 하나는 측면 수비수를 끌어들이면서 볼을 잡은 손흥민이 중앙으로 직접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손흥민으로부터 볼을 받아서 크로스를 올리는 등의 측면 플레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둘 모두가 이 상황에서 그다지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중앙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에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고
측면 자체의 공간도 지금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벤 데이비스가 볼을 받더라도 바로 마크맨이 붙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벤 데이비스가 하나의 마크가 붙더라도 엄청나게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릴 수가 있고, 토트넘이 중앙에 해리 케인처럼 헤더에 엄청나게 강한 선수들이 있다. 그런 상황이면 또 모르겠는데 둘 다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벤 데이비스가 받아서 측면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탈락이고, 둘째로 손흥민이 직접 들어올 수 있게 만든다는 효과도 얻을 수가 없는 게, 상대가 이미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밀집했기 때문에 설령 상대 윙백 하나가 벤 데이비스한테 끌려나간다고 하더라도 최소 2명이 손흥민한테 붙을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직접 돌파를 하기는 너무나 무리한 일이겠죠. 그래서 아까 메디슨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 지원을 했던 쿨루셰프하고 방금 손흥민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다르게 펼쳐지는 그림이 된 겁니다. 애초에 벤 데이비스도 이런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 움직임을 요구받았을 공산이 큰데 어째서 벤 데이비스가 방금 굳이 측면으로 빠진다는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이건 다른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은 오른쪽에 사르가 볼을 잡고 있다가 반대편에 비수마한테 볼을 넘기는 중입니다. 아까처럼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볼이 넘어가는 중인 거죠. 그래서 울버햄튼의 3미들 중 2명이 에메르송한테 붙어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건 벤 데이비스와 메디슨의 위치입니다. 메디슨이 중앙에 있고 벤 데이비스가 그보단 살짝 왼쪽에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손흥민한테까지 볼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아까처럼 벤 데이비스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먹는 그림이 됐어요. 만약에 우독이었다면 벌써부터 앞으로 쫙 하고 침투해서 오른쪽 윙백의 뒷공간을 노림과 동시에 오른쪽 센터백을 쭉 하고 뒤로 밀어버렸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수비라인과 중미라인 사이의 공간을 통해서 중앙에 있는 메디슨이 볼을 잡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벤 데이비스는 침투를 하기는커녕 거의 이 자리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손흥민이 측면에서 뭔가를 만들어가기가 아주 힘든 그림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토트넘에서 어떻게 했냐면 벤 데이비스보다 훨씬 중앙에 있던 메디슨이 이 역할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센터백이 벤 데이비스가 아니라 메디슨 때문에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벤 데이비스에 비해서 위치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에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고, 울버햄튼은 여전히 수비라인과 중미라인 사이의 공간을 촘촘하게 유지를 한 채로 토트넘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여기에선 한 가지 더 주목할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울버햄튼이 중미라인까지 쫙 하고 뒤로 물러난 상태죠. 그래서 페널티 박스의 앞쪽 공간은 좀 비워지게 됐어요.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충분히 상대를 위협할 수가 있는 위치죠. 아까부터 여기에 벤 데이비스가 계속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은 벤 데이비스한테 넘기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벤 데이비스가 중거리 슈팅을 때리든지 아니면 좋은 패스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든지 그러면 됐는데, 어이없게도 그냥 골키퍼한테 넘겨주는 이상한 크로스가 되면서 공격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벤 데이비스가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긴 하지만 그 배경 때문에 아쉬움이 짙게 남았어요. 만약에 아까 벤 데이비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를 했다면 지금 벤 데이비스 자리에는 메디슨이 있었겠죠. 만약에 메디슨이 여기서 볼을 잡았다면 이것보단 좋은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날 토트넘의 문제가 벤 데이비스 하나한테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에메르송도 아쉬운 장면들이 있었고 다른 선수들도 장면마다 아쉬운 플레이를 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선수들이 개인의 폼 문제가 컸다면 벤 데이비스는 전술 수행 능력의 문제가 크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벤 데이비스의 아쉬운 점을 가장 먼저 꼽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